네, 강프로입니다. 자, 실리콘2 봅니다. 실리콘2가 지난주에 상한가를 두 방이나 갔습니다. 자, 이렇게 간 이유는 뭐 보유하고 계시다면 아실 겁니다.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자, 그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잘 나왔는지 일단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23년 12월 4분기죠. 4분기 실적이 149억. 그렇죠. 그리고 1분기의 예상치가 130억이 잡혀 있어요. 여기 2라고 써여 있으면 예상치입니다. 그러면 올해 연간 전망이 1367억 이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요. 매출입니다. 매출의 증가폭이 2배로 잡혀 있어요. 그렇죠. 예상치 자체가 원래 높았다.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주가를 보면 상한가 두 방을 가기 전에 뭐가 나왔어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상한가 두 방을 갔는데 자 보세요. 이미 신고가, 이미 강했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 강한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장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드릴게요. 자, 시장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유동성 장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적 장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종목단으로 나누면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는 종목군들은요. 유동성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목을 어떻게 구분해요? 신고가 종목에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신고가 종목인지 아닌지 이 부분으로 구분을 한다. 그러면 이 내용을 기준해서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 주식은 언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을 때, 즉 비쌀 때.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아닙니다. 비싸게 사야 돼요. 그래서 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결과적으로 보면 선반영된다는 겁니다. 뭐를? 앞으로 좋아질 만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미증시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뭐 미증시가 안 좋아요, 엔비디아 떨어졌는데요, 한국 시장 안 좋은데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해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어떤 종목이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가, 이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 올라왔, 이걸 봐야 된다. 같아 보이지만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이해를 했을 때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자, 이 부분이에요. 실제 어느 정도까지 수익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제 계좌 수익입니다. 1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 그렇죠?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고요. 이건 그냥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입니다. 실제 제가 조회를 눌러보면 그렇죠? 계속해서 같은 숫자가 나오고 있죠. 자, 이만큼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를 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면, 그쵸? 매매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제가 실리콘2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도 뭐 다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일단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AD 테크놀로지가 지금 뭐 4월달, 5월달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3월 8일 날 그쵸? 이때 매수하고 그 다음날 매도한 것 이후로 매매가 없죠. 즉 올라가는 구간에만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왔다는 거고, 그랬을 때 뭐 9%, 11%씩 이렇게 수익을 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쉽게도 제가 실리콘2는 매매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쵸? 같은 상황에 있는 화장품 종목 중에 VT, 그쵸? VT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왔다는 거죠. 반도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반도체 종목군들을 매매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 보잖아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한 결과 75%씩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반도체 종목군들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갔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크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를 좋게 보면서도 다른 신고가 종목을 꾸준하게 추적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랬을 때 이런 정도의 수익을 꾸준하게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소통방에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내용 보시면 5월 10일 어제죠. 일진전기, 대원전선, VT 정확하게 있죠. 이런 내용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종목단에서는 유동성 장세 그리고 실적 장세,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이 교집합을 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가격 기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뭐 일진전기, 자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언제 장 시작 전에 공유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매매를 하고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류의 종목군들을 해서 여기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여기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그쵸? 그 내용에 대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실리콘2를 보잖아요. 그럼 명확하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가 왜 보는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리콘2는 지금 상한가 두 방을 갔는데 그 두 방을 가면서 무언가 갑자기 여기서 막 뜬 게 아니라 애초에 신고가 구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한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비싸게 사야 되는 주식시장의 특성, 이 두 가지만 이해를 하더라도 어떤 종목에 호재가 있지 그런 부분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정확하게 타점을 잡을 수 있다면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할 수 있겠죠. 이 손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쵸?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그쵸? 강한 종목군들을 매매했을 때 호재가 있는 종목이 내 계좌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가 돼요? 약한 종목군들을 내가 계속해서 보유해 가는 게 아니라 약한 종목을 끊어내고 올라가는 구간으로, 그쵸?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타점에 대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물론 저도 실리콘2를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다른 종목군, 그쵸? VT, 그리고 실리콘2나 이 화장품 쪽에 대한 내용이 강할 것을 미리 체크를 해서 여기 CJ, 그쵸? 이쪽도, 그쵸? 분야는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주가 전체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건 여기서 명확하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 일진전기나 그런 종목군들도 있지만 화장품 기준에서 보여드리면 VT, 그쵸? VT 보시면 4월 초에도 매매를 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4월 말로 가면 갈수록 시장이 약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왔죠. 그런 결과 오늘 어때요? 15%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죠? CJ. 자, 보세요. CJ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손절은 했죠. 손절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한 결과 CJ, VT, 그쵸? 이런 식으로 옮겨가면서 결과적으로는 화장품 쪽에서 수익을 냈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다음 주 되면은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실리콘2 같은 종목들이 화장품 쪽에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의 특성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거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가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기 뭐 일진전기, 대원전선 모두 다 장시작 전입니다. 이렇게 장시작 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신고가 종목, 강한 종목군을 먼저 추려놓고 장 초반에, 그쵸? 호가만을 체크해서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아까 전에 얼추 보여드렸지만 뭐 대원 전선이나, 그쵸? 이런 종목들 보잖아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죠.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그쵸? 어떤 식으로 제가 타점을 잡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실리콘2에, 그쵸? 실리콘2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실리콘2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실제 매도 구간을 언제 잡아야 되는지 이것조차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그쵸? 고가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샀을 때, 그쵸?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싸게 사지 말라 그랬죠. 저가를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가 못 잡아요. 고가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내려오는 걸 확인하고 최적의 구간이 어디인지 그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실리콘2, 자, 실리콘2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실리콘2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리콘2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무엇보다 실리콘2 같은 종목이 앞으로도 또 나옵니다. 그런 구간에서 내가 충분히 매매를 하려면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답은 신고가 종목에 있다. 자, 신고가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